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자네요. 8월 22일자, 8월 29일자 더블 이슈 판에서 기록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코드라고 하죠. 이번 기사에서 2주 동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874년 이게 나왔어요, 갑자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영국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샤크, 상어가 나타나서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제 1874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75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기록 뉴스가 되겠네요. The last time a swimmer was attacked by a shark 이렇게 나와 있죠. UK water, water가 S가 붙었죠. 그러면 이제 해역, 이런 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영국의 바다 해역에서 샤크에 의해서 어택,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타임이 바로 1874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July 28까지 했을 때 이때 이제 스노클을 하는 사람, 스노클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노클 하는 사람이 reported, 보고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being bitten off죠. 자, bite의 이제 과거가 되겠죠. bite가 물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bite, bitten. 그래서 bitten off the coast of, 덩어리 표현이죠. off the coast of. off란 말은 떨어지다. 그러니까 해변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southwest England니까 남서부 영국 해변에서 떨어진 곳에서 being bitten, being pp죠. 그러니까 물렸다는 것이죠. 진행형 수동태죠. 물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했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6월 28일이었는데 이때가 7월 28일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1874년이 마지막 보고가 된 이후로 처음으로 영국 해변에서 상어가 물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검색을 해보니까요, 영국 해변의 웨스트, 이스트, 웨스트죠. 서쪽,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메일 스위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 수영 선수, 수영하는 분이 met by paramedics at Penzance Harbor in Cornwall. 코널 지역에 있는 어떤 항구에서 지금 이제 패러메딕을 만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성 스위머가 이제 met by paramedics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패러리글이란 말 쓰거든요. 패러리글. 법을 전공을 했던, 준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준법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뭐 그게 거기에 준하는 뭐 법이다 해서 패러리글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패러메딕스란 말은 메디컬이 의료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준의료원, 그러니까 준응급처치 전문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전문 응급처치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패러메딕스에 의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치료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블루샤크에 의해서 이제 물렸는데 이것이 이제 175년 만에 영국 해변에서 기록된 뉴스가 되겠습니다. 더 알아보니까 이제 이분이 블루샤크 스노클이라는 그 회사를 운영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스노클링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 woman who has not been identified. 이 여자는 지금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블루샤크 스노클 트립을 여행으로 이제 트립을 여행했다는 것이죠. 아까 이쪽에서 10 to 20 miles out of sea. 이제 이곳에서 지금 사고가 났다. 이곳에서 이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미는 지금 이제 선거가 지금 레드, 그러니까 좌파의 지도자들이 거의 당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스타프 페트로시 많이 다뤄드렸죠. 구스타프 페트로시가 당선이 됐는데 이제 취임 선서를 했나 봅니다. 현재 60년생이니까요. 62세 콜롬비아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콜롬비아 경제학자 출신이면서 코르도바 시에나가 데오르에서 태어났다. 80년대 게릴라로 활동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콜롬비아가 마약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게릴라로 활동을 또 했고 또 중앙 정치에 입문해서 뭐 삼수 만에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 자, 이분이 이제 취임 선서에서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콜롬비아 프레지던트가 it is swearing in on August 7. 그러니까 8월 7일 날 대통령 스웨어링, 선서란 뜻이 되겠죠. 선서.
그러니까 대통령 그 취임 선서에서 했던 이야기가 되겠어요. It's time for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A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국제적인 컨벤션이란 말은 협약이란 뜻이 되겠죠. 협약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That 이 협약은 관계사죠. Accept that the war on drug 자, 마약과의 그런 전쟁이 지금 has failed 실패했다는 것을 accept 받아들여야 할 국제적인 협약의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연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그렇게 마약을 단속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 실패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다 이거예요. 자, 실제 이분이 이제 대통령 당선 그 모습인데요. 콜롬비아 no left wing 좌파의 리더가 want global drug rethink 그러니까 지구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rethink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페트로 씨가 이제 스웨어 과거가 되겠죠. 스원 맹세했다는 거죠. In as first leftist president, 콜롬비아 first leftist president ex guerrilla Gustavo Petro 전 X란 말은 전이라고 그랬죠. 전 게릴라 출신이었다고 했죠. 이분이 이제 inaugurated 취임했다는 뜻이 되겠죠. 보고타에서 He aimed to curb rampant inequality. 자, rampant란 말은 무자비하게 퍼져 있는 불평등이 되겠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rampant 무자비하게 무질서하게 퍼져 있는 이런 불평등을 커브란 말은 말이 이 자갈을 물린다는 것이 커브란 뜻이거든요. 커브. 자갈을 물린다는 것은 이제 제재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이제 제재하려고 했던 것이 목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러닝메이트였던 여자분 이분과 함께 같이 지금 축하를 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네요. 자, 미국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생필품의 대명사가 지금 계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47%가 인크리스 상승했다는 거예요. In the retail prices. 그러니까 소매 가격이 되겠죠. July from a year earlier. 그래서 올해 초부터 그 계란값이 계속 상승했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an August 9th report. 8월 9일 날 리포트에 따르면 by Analytics 분석죠. Firm Information Resources Incorporation. 인코퍼레이션이 회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회사의 분석 회사에 따르면 8월 9일부터 쭉 조사해봤더니 올해 초부터 계속 계란값이 올라서 지금 47%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란 가격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지금 조류독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조류독감 상황 때문에 3천만 마리 이상의 식용 조류와 야생 조류들이 지금 죽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란값이 지금 폭등을 했다. 거의 50%가 상승하다 보니까 계란값이 올라가면 모든 식자재 값이 올라가겠죠. 밀가루도 올라가고 그와 관련된 밀가루가 들어간 빵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록 뉴스는요. 지금 영국의 한 박물관이 이제 125년 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가져온 유물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 이제 8월 7일 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수도 런던 소재 이 호니먼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에서 지난 1897년 영국 군대가 약탈한 유물 72점을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 유물은 지난 16세기에 만들어진 궁전 열쇠, 그다음에 종교 예술품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자, 이 박물관의 이브 살로머 이사는 이날 영국이 무력을 행사해 유물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했고 이번 반환 결정이 참 매우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약 900점을 갖고 있는 영국 대형 박물관이죠. 영국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이 영국 대형 박물관에서는 이것을 거부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걸 한번 주게 되면 모든 유물을 다 줄 수밖에 없죠. 왜? 전 세계에서 다 약탈을 해온 물건이다 보니까요. 자, 이 나라가 이제 베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옆에 나라가 이제 베닌이라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나 봐요. 여기에 이제 청동 유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72점을 지금 반환하겠다. 그래서 72개, 그러니까 72 number of looted. 루트란 말 나왔어요. 루트란 말이 이제 약탈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아티팩트란 말은 이제 예술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ooted artifact 하면 약탈된 예술 작품이 되겠죠. 자, 런던의 호니먼 뮤지엄과 가든이 이게 한 덩어리 편입니다. 이 뮤지엄 앤 가든, 정원도 있는 그런 뮤지엄이죠.
여기서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It will return to Nigeria after more than a century. 자, 한 세기 이상 후에 나이지리아에 이제 반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897년에 약탈했으니까 그 한 10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자, 그와 관련된 기사가 되겠고요. 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멋진 유물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런던 뮤지엄 to return 72 베닌. 자, 베닌이라는 그 트레저 보물을 나이지리아에 반환했다 했는데, 자, 베닌이 어딘가 봤더니 나이지리아 옆에 있는 나라이더라고요. 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이제 베닌 어떤 왕국이 있었겠죠. 아프리카 다 토속 국가니까, 부족 국가니까. 자, 호니먼 뮤지엄은 그래서 First Government Funded Institution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에서 돈을 대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요. Institution. 그래서 to hand back artifact, 아티팩트, 예술품을 이제 핸드백, 뒤로 돌려줬다는 것이죠. 이 작품들은 루티드, 약탈을 당했던 것이죠. 영국군에 의해서 1897년에. 자, 아티팩트란 말은요, 이 아트란 말이 예술이잖아요. 팩트는 만드는 거니까, 팩토리, 만들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으니까 예술 작품을 뭐라고 한다? 아티팩트. 근데 ART, I도 되고요. ART, E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ART가 된 거예요. 베냉이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봤더니 베냉은 서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국가로 수도는 포르토노보이다. 기니만, 이 기니만으로부터 120km 정도에 달하는 폭으로 내륙 방향으로 길게 뻗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 사바나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뮤지엄에서 이제 나이지리아에 이제 반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들이 아마 베닌 족속들, 베닌 왕국의 그런 작품들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you know what? 너 당신은 압니까? 뭘? What perjury is right? 그러니까 무엇이 위증이라는 것이 압니까? 라고 이제 맞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위증인가를 아세요? 알겠어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마크 뱅크스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이어 변호사입니다. For the parents of Sandy Hook School Shooting. 덩어리인데요. 이게 이제 그 초등학교 샌디 후크 초등학교 총기 낭사 사건의 빅팀 희생자인 제시 루이스라는 분이 있었나 봐요. 이 희생자의 이제 그 제시 루이스의 부모님의 이제 변호사가 되겠죠. 이 부모님이 to conspiracy theorist 알렉스 존스. 그러니까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포워라는 그 알렉스 존스가 소유한 미국의 극우 음모론이자 가짜 뉴스 웹사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유통하다 보니까 자극적이다 보니까 클릭수를 높여서 아마 돈을 버는 회사 같은데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99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를 전문적으로 뭐 생산하는 그런 음모론자라고 그래요. 극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렉스 존스 씨를 이제 그 고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데포메이션 트라이얼, 그래서 이제 트라이얼은 이제 재판인데 8월 3일 날 after John's lawyer accidentally turned over the entire contents of the InfoWar found phone. 그러니까 인포워라는 그런 극우 세력의 가짜 뉴스 웹사이트의 설립자의 전화기의 전체 컨텐츠를 이제 턴오버, 액시던트 사고로 우연하게 이제 넘겼다는 거죠. 이 존스 씨의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알렉스 존스 씨가 이제 자꾸 이 샌디 후크 스쿨 슈팅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희생된 아들의 어떤 자식의 부모로서는 명예훼손죄로 이제 이 알렉스 존스 씨를 고소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알렉스 존스 씨의 그 변호사가 우연치 않게 실수로 뭐 인포워 파운더의 그런 전화번호의 어떤 전화번호의 그 전체 컨텐츠를 이제 턴오버 우연치 않게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텐츠 내용을 봤더니 그 컨텐츠 내용이 이제 반대로 말하다, 즉 모순되다, 즉 존슨의 그 previous statement, 이게 거짓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언급에 대해서 그의 클레임, 주장에 대해서 The Sandy Hook shooting was a hoax다. 그러니까 이 샌디 후크 총기 사고가 이제 호크스란 말은 이제 사기, 뭐 이런 뜻이니까 이게 사기였다. 이게 뭐 연출했다. 실제 죽었는데 뭐 탤런트들, 연기자들이 연출한 것이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했던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명예훼손죄가 되겠죠. 데포메이션. 폐임이 이제 없는 거니까 데포메이션. 명예훼손 소송을 했는데 이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우연치 않게 어떤 자료를 넘기는 바람에 그 내용을 봤더니 거짓말이 탄로 났다 이거예요. 컨트라딕트 했으니까. 전에 그 스테이트먼트 언급했던 그 알렉스 존스 씨가 이제 말했던 그건 그런 극우 음모론적인 가짜 뉴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 컨트라딕트 모순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위증이 된 것이죠. 왜? 법원에서 나와서 선서했잖아요. 퍼저리. 그래서 퍼저리란 말은 이제 위증이라는 뜻입니다. 자, 원래 주어리 하면은 이제 판결, 판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저리라는 뜻은 이제 위증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법률 관련 단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단어를. 자, 실제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인데 이제 10년 전 미국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가 날조된 사건이다라고 이제 아까 거짓말했다는 거죠. 실제 이 사건은 이제 2012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2012년 12월 14일 오전 9시 35분 미국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에서 20세의 아담 란자가 6세에서 7세 사이의 어린이 20명과 성인 직원 6명, 그래서 26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거의 10년 전 사건이죠. 이 사건을 이 아까 극우 성향 음모론자인 알렉스 존스 씨가 뭐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법원에서 412만 달러, 약 5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는 거고요. 12월 1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20세 총격범이 난입해 어린아이와 20명과 교직원 6명을 사망시킨 사건이다. 이거 말했죠.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은 아까 주리 이날 극우 음모론 사이트 인포워스를 통해 샌디훅 참사가 거짓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온 존스가 당시 6살 아들을 잃은 닐 해슬린, 스칼렛 루이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53억을 배상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위증죄로 걸렸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에버글라데스 국립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국립공원인데 20% 지역을 보호하는 미국의 굉장히 큰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원은 미국에서 가장 큰 열대 황무지다.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이 공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비단뱀인데, 이제 비단뱀을 영어로 이제 파이썬이라고 그래요. 파이썬.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의 이런 파이썬 챌린지다. 이렇게 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파이썬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단뱀을 아마 어디서 수입을 해왔는데, 또는 애완동물로 키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버릴 때가 여기다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얘가 엄청나게 먹고 번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포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들을 시켜서 이 비단뱀을 잡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I love snake. I hate that we have to do this. 나는 스네이크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야만 한다는 것이 hate, 싫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들의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one of the 850 professional snake hunter입니다. 그러니까 850명의 그런 전문 뱀 사냥꾼들 중에 한 명인 에이미 스웨이시가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뱀을 좋아하지만 내가 뱀들을 지금 멸종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분들은 travel to the 에버글레이드까지 여행을 해서 왜? To kill invasive. 자, invade 공격적인 그런 침략적인 버미스 파이썬. 이게 버마산 파이썬. 이게 버마에서 온 출신이 이제 버마의 출신인 파이썬을 이제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As a part of the Florida Python Challenge. 그러니까 플로리다에서 이 파이썬을 도전, 그러니까 챌린지, 죽이는 그러한 멸종의 그런 파트 역할로서 라고 이제 CNN에서 8월 5일 날 보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이썬 비단뱀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 내용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이 뱀 잡기에 나서는 건 아까 버미스 그 파이썬이었잖아요. 이 플로리다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 내용인데 다큐멘터리에서 따왔는데요. 다람쥐 한 마리, 너구리 두 마리 봤어요? 주머니쥐도 없고 아르말리도 없어요. 국립공원 포유류는 씨가 말랐어요. 왜? 이 왕뱀이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비단뱀이. 비단뱀, 버마 왕뱀은요, 1980년대 애완동물로 수입됐다. 최대 8m까지 자라는 뱀을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이 국립공원에다가 뱀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속출했다고 해요. 한 번에 이제 100개의 알을 낳는 번식력이 있고요. 사슴도 먹고 악어도 잡아먹을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이 버마 왕뱀은 곧 숲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보호협회에서는 이제 수만 마리가 있을지 수십만 마리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버마 왕뱀은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니까요. 라고 결심 끝에 이제 해마다 뱀 잡기 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아까 말한 플로리다 챌린지가 되겠죠.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겠다. 뱀이 가장 많이 가장 잡은 사람과 가장 긴 뱀을 잡은 사람에게 1등상을 주는데 총 상금은 $8,000. 하지만 한 달 동안 포획한 뱀은 고작 106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그 뱀 사냥대회를 한다는데 한번 보세요. 뱀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남자 3명이서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8m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비단뱀을 잡아서 죽이고 있다. 이게 되고 있네요. 자, 파이썬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렇게 더 보니까요. To catch a snake, largest python found in Everglades signal a threat. 그래서 이것이 어떤 threat, 위협을 이제 시그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비단뱀에서 나오는 이 알들 보세요. 100개씩 나온다고 합니다. 100개씩. 그래서 이제 버마 왕뱀이 1000여 마리를 연구 목적으로 잡았다고 해요. 연구진들이. 그 무게만 11톤. 플로리다 주정부는 아까 생태 교란종인 버마 왕뱀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랬고, 원래 서식지는 동남아시아지만 최근 플로리다에 가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전문 뱀 사냥 프로그램, 챌린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또 유명한 것이 이제 푸마까지 이제 멸종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이 버마 왕뱀이 이 플로리다의 푸마에게까지 위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흰꼬리 사슴이 주요 먹잇감이지만 최근 들어 토종 퓨마들이 버마 왕뱀과의 사냥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푸마도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자, 세레나 윌리엄스, 미국 테니스 선수, 세계 랭킹 1위였죠. 미국의 여자 프로 테니스 선수. 지금까지 총 5번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총 36회 우승, 2000년, 2008년, 2012년 하계 올림픽 테니스 여자 복식, 여자 2012년 단식에서 금메달까지 획득했던 스타 중의 스타, 세레나 윌리엄스가 테니스를 이제 그만둔다라고 합니다. I never wanted to have to choose between tennis and family. 그러니까 테니스와 패밀리 사이에서 choose,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 왜? 여자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40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가 하나 있죠. 2017년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비너스 윌리엄스, 에프테 프라이스, 리차드 윌리엄스 3세. 이렇게 형제 자매가 있는데 지금 아기가 있는데 또 이제 아기를 갖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니스를 못하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가족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I don't think it's fair.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테니스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는 announcing that she planned to retire from tennis in part. 부분적으로 은퇴하겠다. So that 그렇게 함으로써 she can have another child. 그죠? 또 다른 아이를 지금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그라는 잡지 인터뷰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실제 이제 보그지 커버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스가 말한 중요한 다른 것은 바로 가족이다. 그의 이제 보그라는 잡지에서 이제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인스타그램에 나는 진심으로 테니스를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며 나는 내 정신적 목표였던 엄마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눈물이 울컥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레나 윌리엄스 그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을 다뤘던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킹스 리처드라는 마치 이제 그 영화가 지금 개봉이 되었죠. 자, 오늘은 8월 셋째 주 온 레코드 뉴스, 기록 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